안녕하세요. 청춘재테크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알고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사회초년생 분들이 가장 먼저 가입하는 것이 바로 적금 상품일 텐데 이 적금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적금 가입할 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들, 그리고 적금 해지할 때도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서 구독 버튼 누르시면 도움이 되는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첫 번째인데 바로 적금 통장 2개 만들어라 입니다. 어떤 통장 2개 만드냐? 정기적금 하나, 자유적금 하나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이 적금 해봐야 이자 뭐 몇 프로 되지도 않고 만기 돼도 이자 얼마 받지도 못하는 거 적금 꼭 해야 하나요? 적금으로 부자 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적금은 돈을 불리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단지 돈을 모으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예요. 적금으로 당연히 부자가 되기는 힘들겠죠. 사실 우리가 저축으로 부자 될 수 없다는 거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럼 저축이 아닌 다른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시드머니입니다. 간혹 목돈을 모으지 않고 바로 투자부터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목돈이 있는 것과 목돈이 없는 채로 투자를 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투자를 너무 잘해서 수익률 10%를 만들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돈이 1,000만 원 있어서 이 1,000만 원으로 10%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면 100만 원을 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내가 목돈이 없는 상태에서 100만 원을 10% 되는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품에 투자를 했다. 그럼 낼 수 있는 수익은 10만 원이에요. 내가 투자하는 원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수익금이 10배까지 차이가 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에 집착할 게 아니라 수익금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실 제가 든 예시가 10%의 수익률이지만 목돈을 모으지 않은 사회초년생이 처음 100만 원 투자를 해서 10% 수익을 내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적금은 돈을 불리는 수단,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부자가 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1단계 중 하나일 뿐이다 라는 것. 그래서 적금으로 떼돈 벌어야겠다, 부자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적금을 하면서 돈을 모으는 기간 동안 내가 금융 지식을 쌓고 돈에 대해서 공부하는 기간으로 삼아야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적금이 사실 1년, 2년, 3년 이렇게 연 단위의 적금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카카오뱅크나 토스에서 3개월, 6개월 단위의 짧은 만기의 상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어서 긴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짧은 만기의 상품을 가입하셔서 일단 시드머니를 모으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그럼 제가 적금 통장 2개 만들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정기적금, 두 번째는 자유적금입니다. 이건 제가 사회초년생 때 했던 방법인데 제가 월급을 받으면 매달 100만 원씩은 정기적금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게끔 설정을 해놨어요. 급여일에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적금으로 돈이 빠질 수 있게 설정을 해놨고 예를 들어 제가 급여가 150만 원이다 라고 하면 100만 원은 적금으로 빠졌으니 결국 50만 원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50만 원도 쓰다가 남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예상치 않은 수입이라든지 보너스, 상여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정기적금이 아닌 자유적금 통장에 수시로 돈을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이렇게 자유적금 통장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 남는 돈들이 입출금 통장에 있을 가능성이 높게 되고 입출금 통장에 있는 돈은 아무래도 수시로 찾을 수 있다 보니 적금 통장보다도 돈을 빼는 게 쉽게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사회초년생분들 이제 막 취업하셔서 월급을 받기 시작한 분들은 꼭 정기적금 통장 하나, 자유적금 통장 하나 이렇게 통장 2개를 만드셔서 2개의 만기가
일치하도록 해 놓은 다음에 정기적금 만기된 자금과 자유적금 만기된 자금 두 개를 합쳐서 다른 상품이나 다른 투자처에 돈을 굴리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또 이런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유적금보다 파킹 통장이 낫지 않나요? 수시로 뺄 수 있고 금리도 높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킹 통장이 수시로 입출금 되면서 금리가 높다는 장점이 있는데 때로는 이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쉽게 돈을 빼거나 쉽게 돈을 찾거나 이런 건 오히려 단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파킹 통장도 좋지만 이왕이면 파킹 통장보다 자유적금을 만들어서 조금 강제성을 부여하면서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는데 좀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금액을 나눠서 가입해라입니다. 왜 금액을 나눠서 가입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한 달에 고정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의 계좌에 100만 원짜리 상품을 가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계좌를 두 개로 쪼개서 80만 원짜리 하나, 20만 원짜리 하나, 혹은 60만 원짜리 하나, 40만 원짜리 하나 이렇게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간혹 발생하게 돼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계좌를 하나만 만들어 놓았다면 내가 필요한 돈을 일부일지라도 이 계좌를 다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기도 하고요. 또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깝게 돈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처음부터 계좌를 두 개로 나눠서 가입을 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계좌를 두 개 다 해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해지하고도 하나는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액을 나눠서 가입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적금 중도 인출 가능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어요. 마다 다른데 중도 인출이 가능한 적금들이 있습니다. 보통 1회 혹은 2회 이렇게 횟수 제한이 있는데 사실 이 중도 인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편리하긴 한데 이런 중도 인출 같은 것도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돈이 조금 필요할 때마다 계속 중도 인출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일하다 보면 사실 적금 중도 해지하는 분들은 계속 중도 해지하시고요. 만기까지 유지하시는 분들은 만기까지 유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이게 내가 처음에 돈에 대한 습관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런 습관들이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중도 인출 물론 있습니다. 있고 횟수도 부분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지만 이렇게 중도 인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주 활용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실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팁은 만기 전에 돈이 필요할 때 해지 대신에 예담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금담보대출은 대출의 종류 중 하나인데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어쩌면 대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대출하면 신용등급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대출도 한 번 쓰기 시작하면 계속 쓰게 되고 대출을 쉽게 받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예금 만기를 한 달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어요. 이럴 때 그냥 해지하면 중도 해지 이율을 받아서 만기 때 받는 이자에 보다 큰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기가 한 6, 7개월 남아있다 이러면 중도 해지하는 게 맞지만 만기를 한두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돈이 갑자기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예금담보대출을 활용하시는 게 그냥 해지하시는 것보다는 이자 면에서 손해를 덜 보게 됩니다. 예금담보대출을 받으시면 내가 대출을 받은 기간부터 예금 만기까지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만기가 되는 시점에 예금에 대한 이자는 그대로 받고 대출에 대한 이자 불입을 하면서 상계 처리를 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만기 전에 돈이 생겨서 대출을 갚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테니 우리가 만기 전에 돈이 갑자기 필요하다 할 때
무조건 해지하지 말고 예금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이득이고 얼마나 손해인지 이거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계산법 굉장히 쉬워요. 내가 이 적금 만기 때까지 유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체크하고 그리고 내가 대출을 받는 시점부터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시점까지 이자를 계산해서 그 차액을 구하면 되는데 보통 예금담보대출의 대출 이자는 내가 갖고 있는 예금의 플러스 1.2%부터 플러스 1.5% 정도까지 대출 이자를 부담하게 돼서 당연히 예적금 금리보다는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되겠지만 내가 쓴 기간 동안만 이자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들 어쩌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사실 저라면 이렇게 할 텐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혹시 적금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다 혹은 적금 외에도 다른 상품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또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